이제 추석 연휴 휴장일입니다. 8월에 이어 9월도 정말 어려운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살펴보면요, 전일 9월 12일 종가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약 168만 주 유입되었는데, 다음 날인 9월 13일 오늘 촬영일 현재에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와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향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해진 삼성전자를 과연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파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 및 주요 주주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죠. 삼성전자는 본사 임원들이 추가 매수할 만큼 충분히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추석 이후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과연 삼성전자의 하락을 유도할지 삼성전자의 흐름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봉상 흐름을 보면요, 121선을 기준으로 작고 큰 파동을 그리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장기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22년 저점 51,800원과 24년 고점 88,800원 사이의 중간 지점인 약 7만원 사이에서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등 후에 더 가파른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로 살펴보면 과거 리만 브라더스 때나 코로나 때 49%까지 하락한 이력이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약 55% 비율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외국인 비율은 55.11%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 차트를 살펴봐도 저점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될 경우 급격한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인사이트 칼럼에 계속 강조드렸던 국내 증시 연휴에 맞춰서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개최합니다. 9월 17, 18일 연휴 마지막 이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25bp와 50bp 사이에서 인하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9월 인하폭과 함께 중요한 점도표도 이날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고, 9월 FOMC에서 연준은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지만 50bp 인하가 아니라는 실망감보다 경기가 우려보다는 양호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증시에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인사이트 칼럼을 통해서 그토록 FOMC까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25bp와 50bp 사이에서 인하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 결정입니다. CME 페드워치에 의하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9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65%, 0.50%포인트 확률은 35%로 나타났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론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일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겁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2000년대 이후 금리 인하 시작 후 증시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007년 금리 인하 구간입니다. 2007년 9월 18일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2009년 3월 9일까지 미국 증시는 약 18개월 이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2008년 11월 20일 14개월 만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 금리 인하에는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반등에 성공했지만 코로나와 맞물려 20년 3월 23일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8개월 만에 바닥을 찍은 셈이죠. 금리 인하 시작 후 과거에는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 상황에 따라 침체로 인식했을 때 시장은 과한 폭락을 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파컨덕터의 모멘텀 전략과 중장기 코어 전략이 모두 플러스로 마감하면서 시장보다는 아웃퍼폼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략을 조금 더 개선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경 유레카를 통해서 알파컨덕터의 인사이트 칼럼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를 살펴보면요,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여러 CDMO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ST팜과 같은 종목도 최근 올리고핵산 의약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 위탁 개발 생산을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상업화용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그 안에서도 생물보안법과 관련하여 CDMO 기업들에도 꾸준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한경유레카 알파 컨덕터의 인사이트를 통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